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도 등굣길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통학로 안전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옮겨 통학로를 확보하고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면 점검합니다. 대박과 폐점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대학가 상권에 대한 보도했었는데요. 활황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도 수도권 직장인 등을 상대로 워케이션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핵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저장 처리하는 방안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탈핵 부산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가 논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고위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 처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이 고준위 폐기물은 방패장이 없어 각 원전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원전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지금의 발전소에 영구 저장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신고리 1, 2호기의 주차장 부지죠. 여기에 이미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를 강행을 했죠. 이번 21대에서 이 고준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를 합법화. 탈핵 부산 시민연대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세부사항 조율을 마쳤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설계 수명 기간 동안 폐기물을 부진해 보관하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또 원전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며 이는 원전 지역을 영구 폐기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이와 유착으로 부산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등한시되는 상황을 목격한 부산 시민으로서 지금의 고준위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연대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시 전국의 탈핵 시민 사회단체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도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큰 사고들이 반복됐지만 통학로 안전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12개 학교 통학로를 추가로 넓힙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하구 하단초등학교는 지난해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별도의 시설 설치와 대규모 공사 없이 학생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다송중학교는 화단을 철거해 보행 계단과 출입문을 만들었고 다선초등학교는 학교 앞 성당과 협조해 석축을 철거하고 학생 통행로를 넓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담장 이동을 통한 통학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개 학교 통학로가 넓어졌고 올해 여름방학 동안 12개 학교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북구 학사초등학교와 수영구 수영중학교는 담장 일부를 철거해 별도의 출입문을 신설합니다. 사상구 창진초등학교와 주례여고 등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다음 달까지 840여 곳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 남구 지역 대학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박과 폐점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대학가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활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이곳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학가 뒷골목 상권에 불과했습니다. 부경대학교 정문 좌우 시멘트 담장이 허물어지자 자연스레 학생들 이동량이 많아졌고 담벼락 인근 다닥다닥 붙어있던 주택가 1층은 하나둘 원룸 대신 작은 상가들로 빠르게 모습을 바꿨습니다. 여기 트기 전에 여기는 그냥 일반 주택이고 여기 다 이게 원룸이었어요. 이거 상가를 개조를 해서 만든 거지 여기는 우범지대였죠. 근데 자꾸 애들이 담 넘고 그러니까 이제 터니까 유동이 생기니까 유동 생기면서 상권은 발달하고. 상인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 취향을 저격하면서 평범한 골목 상권에서 유명 상권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가격 할인,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 등 젊은 층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대학가라서 그런지 음식도 빨리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회전율이 좋고 그리고 가격이 가성비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그래도 약간 뭐 새로운 건물들이나 뭐 술집 같은 것들이 여기 많다 보니 대학생 위주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뭐 술집부터 음식점 그리고 맛집 이런 것도 카페도 이쪽 거리에 좀 많아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굳이 먼 거리 정문을 지나 맞은편 상가까지 학생들이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정문 쪽으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음식점 수 자체가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격 싼 곳도 많고 해가지고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도 서서히 치솟는 임대료로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와, 여기도 지금 여기보단 낫지만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강아리 상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대학가 상권은 빠르게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리, 지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수도권 직장인 등을 상대로 워케이션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프로골퍼 유소연 선수가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골프 티칭은 부산형 워케이션의 이색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는 약 535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이 중 개인 사업자는 45%, 사무직은 41%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워케이션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중구와 금정구는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4개 기업과도 부산형 워케이션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회사의 구성원은 2천여 명으로 기업 단위로 연간 120명이 부산형 워케이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의 미세먼지가 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휴양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은 워케이션 도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평가도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부산에 정주하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생활 인구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데 그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이 워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부산형 워케이션 이용자는 1,100여 명. 시는 올해 2박 이상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고 서군의 의류 특구를 활용한 새로운 워케이션 거점 공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 견인 조치됩니다. 또 대여업체에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60대 여성이 전화금융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를 의심한 은행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추적해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여성. 은행으로 들어오는 경찰관에게 손짓을 한 뒤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여성을 가리키고 경찰이 뒤쫓아갑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은 여성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해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여성의 가방을 전달받은 남성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자 경찰관들이 붙잡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 후에 피해자 이동 경로를 계속 확인하면서 뒤따르던 중에 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수거처를 검거하게 되었고 현금 2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딸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경. 엄마, 친구 보증 섰는데 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왔어. 차분한 목소리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처음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도중 의심을 가졌고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전화금융 사기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이 납치당했다며 현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이름을 없애고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소형 카메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장지선 주무관. 민원 창구 근무 중에는 이 조그만 기계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이 장치엔 카메라 렌즈와 녹음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50여 명에게 이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우선은 웨어러블 캠을 이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좀 경각심을 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인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직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 기초단체 10곳 중 6곳도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 민원에 대한 보안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1시간, 2시간씩 민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끊을 수 있게끔 비대면이지만 그런 걸 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대응에 나선 건 악성 민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위법 민원 행위는 3만 8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안위는 최근 인천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원부서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는데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하마구치 타이시 와카야마현 의회 의장과 야마시타 나오야 한일 친선 교토부 의회 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워케이션 성지로 알려진 와카야마현은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워케이션 문화 선도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의장은 부산 시민들이 와카야마현을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제 간 상호 존중 운동을 펼칩니다. 부산교육청은 사제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과 사제 동행 동아리 운영, 칭찬합시다 코너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를, 12월에는 부산교육대상과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늘이 부족하다는 점일 텐데요.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그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시민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860만여 명. 부산 시민이 최소 2번 이상 공원을 찾은 셈입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늘며 불만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족한 그늘 문제입니다. 저희도 애들이랑 한 번씩 놀러 오면 그늘이 없어서 항상 그늘을 찾아다녔었는데 일단 정오 때는 피해서 좀 약간 저녁 때 위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공원 안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공원 개장 10년 만입니다. 허용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해가 뜬 이후부터 지기 전까지입니다. 허용 규격도 있습니다. 텐트의 가로 세로 길이가 2.5m와 3m 이내 원터치형입니다. 또 텐트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이면 이상을 항상 개방해야 하고 폴대나 이런 팩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잔디나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시민공원은 그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텐트 안에서 치사행위나 그다음에 음주행위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설치 구역은 공원 안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원 중앙에 있는 하야리아 잔디 광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잔디의 생육 관리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다 지난 4월 말부터 개방됐습니다. 한편 매주 월요일은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모든 곳에 텐트 설치가 통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여행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여름인데요. 그런데 파도 소리와 숲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걷기 코스를 찾아 봄, 가을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남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걷는 남파랑길, 또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의 시작점은 같습니다. 바로 부산 오륙도인데요. 한 번의 걸음으로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신비로운 경계 지점이다 보니 최근 관광객들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섬이 5개 혹은 6개로 보여 이름 붙여진 오륙도를 35m 높이 해안 절벽이 투명 유리다리에서 바라보는 짜릿함까지 탁 트인 오륙도 바다 감상에 관광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就是在中国我们也没有过这样的体验，就是在潮涨潮落，就是可以看到5个或6个岛，我觉得这是很新奇、很神奇的，也是釜山的一个特点。所以今天非常开心能够来到5、6岛。 5, 6도는 부산 여행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다 파도 소리와 숲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걷기 코스를 찾는 관광객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5, 6도가 국가 지정 명승지이기도 하고 부산시 국가 지질공원이기도 하면서 또 해양생태구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5, 6도에서 동해안 쪽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는 해파랑길 770km고 해남 땅끝마을까지는 남파랑길 1470km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5, 6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관광 안내소와 홍보관이 재개관했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4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물품 보관함과 5, 6도를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는 포토존 등 체험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도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8명과 공공근로사업 16명,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에 14명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에서 64세 북구 주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